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보험이라고 불리는 실비보험. 이 실비보험 하나만 있어도 거의 모든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약제비, 수술비, 입원비, MRI, 질병이든 상해든 급여든 비급여든 가리지 않고 보장하며 연간 한도가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실비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큰 종합보험을 정말 훨씬 가볍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보험담의 설계는 대부분 진단비 위주의 간결한 설계가 많은데 전부 없어도 돼서 빼는 게 아니라 이미 실비에서 대부분은 충분히 커버해 주기 때문에 빼는 거고요. 실비 외의 다른 보험은 크게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실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안정감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보장 분석을 해드리다 보면 꼭 실비가 없는 사람처럼 불필요한 특약까지 전부 넣어서 부담되게 가입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험은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소비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고 지나친 보험료는 오히려 노후 대비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만 잘 알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거고요.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원비 특약은 실비가 있다면 굳이 넣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래된 데다가 과거에 꽤 인기 있던 특약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래도 입원 일당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모든 특약이 있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입원비 특약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가격을 먼저 살펴보고 왜 불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상해 입원 일당 하루당 5만원 받는 게 45세 남성 기준 58,525원이고 20년간 총납입 보험료는 1,404만 6천원에 달하는데요. 180일, 거의 반년을 입원해도 내가 받는 보험금이 900만원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입원 일수는 얼마나 될까 통계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1인당 연평균 입원 일수는 2.64일에 불과합니다. 평균으로 치면 60년이 지나도 158.4일을 입원한다는 건데 입원 일당보단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비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평균은 평균일 뿐이고 암처럼 큰 병이 생기면 입원 일수가 훨씬 길어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암 평균 입원 일수 가장 최신 자료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통계청에서 가져온 질병별 평균 재원 일수인데요. 암은 인류의 가장 큰 적이고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중대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이런 암의 연도별 평균 입원 일수가 나와 있는데 이 아래쪽은 암 종류별 평균 입원 일수를 연도별로 나타낸 거고요. 맨 위에 합계만 보셔도 됩니다. 2021년 11.1일이었던 평균 입원 일수가 가장 최근 자료인 23년 기준으로는 10.5일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고 인류의 적, 가장 심각한 질병인 암조차 평균 10에서 11일 정도 입원하고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오래 입원하는 피부암, 피부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에도 21년 21.3일에서 23년 16.1일 정도로 5일가량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싸고 비효율적이고 요즘 입원도 많이 하지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입원 일당을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우리에게 실비보험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장기간 입원하게 된다고 해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곤 실비에서 다 돌려받을 수 있고 실비의 연간 한도는 아시다시피 5천만 원이나 되고 이 한도는 매년 초기화가 됩니다. 결국 혹시나 내가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더라도 입원비 전체 비용이 아닌 실비의 자기부담금 정도만 내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이나 영유아 시기에 가입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입원 일당은 넣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과도한 수술비입니다. 수술비는 보면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수술비나 엔대수술비 같은 종합수술비를 적당히 잘 가입한 분들도 많이 보지만 여기에 추가 수술비 특약들로 암, 유사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순환계 질환, 특정 5대 질환, 간질환, 충수형, 호흡기 관련 수술비, 특정 희귀 질환, 5대 질환, 특정 관열 수술비 등 수많은 수술비를 복합적으로 가입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특약의 종류가 매우 많아지고 특정 수술을 해야 지급받는 수술비 특약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진단비는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수술비는 어차피 실비보험에서도 보장이 됩니다. 물론 실비는 많으면 30%까지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수술비를 넣는 게 아니라 1호종 수술비 같은 종합수술비만 잘 가입하면 웬만한 수술 자기부담금 정도는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1호종은 수술이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급여든 비급여든 가리지 않고 보장하는데요.
종별로 대표적인 수술을 찾아보면 1종에는 안검하수나 백내장 수술이 있고 2종의 대장용종 제거술, 흔히 맹장 수술이라고 알고 계시는 충수절제술 등이 있습니다. 3종에는 녹내장 관열 수술이나 비교적 가벼운 암 수술 등이 들어가고 4종과 5종에는 암 수술이나 개두술, 개복술, 개흉술 등 아주 큰 수술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사히 많은 수술들을 보장하며 심지어 내가 가입할 당시에는 약관에 없었던 최신 수술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복잡하게 여러 수술비 특약을 넣을 게 아니라 종 수술비 하나면 충분하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최근 17종 혹은 18종, 19종 이런 수술비를 판매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범위는 많이 아쉬운 수술비들인데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이프, 맘모톰, 다빈치 로브 수술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족함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많은 수술비를 넣기보다는 어차피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하니까 꼭 넣고 싶으시다면 1호종 수술비 같은 든든한 종합특약 하나만 준비하시고 과도한 수술비 가입은 지양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실비보험이 있다면 필요 없는 특약은 상해 관련 특약입니다.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서 매달 몇만 원씩 내거나 혹은 운전자 보험에 추가로 상해 특약을 가입하는 분들 종종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납입하는 금액에 비해 발생 가능성도 낮다라고 판단되며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겁니다. 내 직업이 상해 발생 확률이 떨어지는 상해급수 1급이다. 예를 들면 회사원이나 프로그래머, 교사, 간호사, 전업주부, 텔레마케터, 사회복지사나 간병인, 의사 등이 있는데 이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해보험에 몇만 원씩 납입을 한다면 이게 고스란히 낭비가 될 가능성이 타 직종에 비해 크겠죠. 만약 내가 골절을 당했다고 가정해볼게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우리 인생에 중대한 타격을 줄 만한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번, 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사고이고 기껏해야 몇십만 원 정도 보장받는 건데 이걸로 통원하면서 치료받는 거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몇만 원 나온 거 손해죠. 하지만 이 고작 몇만 원, 십몇만 원 이거 손해보기 싫어서 수십 년 동안 매달 몇천 원, 몇만 원씩 내는 게 옳은 선택일까요? 이거 없다고 해도 절대 큰일 안 납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자전거와 부딪혀서 나에게 상해가 발생했어요. 이거 전부 자전거 운전자가 물어주고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상대방이 잘못했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에 합의금까지 주고요. 내 실수로 인한 사고였다면 실비로 보장받으면 그만이에요. 관절 수술, 무릎 인대 파열, 연골 손상, 척수 수술비, 그리고 외모 특정 상해, 상해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깁스 치료비, 화상 치료비 이런 몇만 원, 몇십만 원 나오는 특약들은 가입할 필요가 없고요. 설계안만 복잡해지고 넣을수록 손해볼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상해 특약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암이나 혈관질환처럼 내 인생에 타격을 줄 만한 중대한 상해 사고를 보장해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바로 상해 후유장애 특약인데요. 우연한 사고 등을 원인으로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에 반영구적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장애율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예를 들어 상해 후유장애 1억을 가입했는데 장애율 10%에 해당하는 척추 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10%인 1,000만 원이 지급되고요. 십자인대 파열 또는 허리 디스크로 20%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2천만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암진단비처럼 한 번 지급받으면 사라지는 형태가 아니고 손가락, 발가락, 손목, 발목, 팔꿈치, 팔꿈치, 어깨, 골반 등 나머지 신체 부위를 보장기간 동안 계속 보장받게 되는데요. 동일 부위라고 해도 이미 보장받았던 척추장애 10%가 악화돼서 40%로 다시 판정을 받는다면 이미 보장받은 10%를 제외하고 3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정한 약관에 따라 내 장애 등급을 평가받고 그에 맞는 보장을 받는 거죠. 상해급수가 1급이어도 평소 교회 활동을 즐긴다거나 상해 확률이 높은 직종에 있는 분들은 몇천 원 정도 여유가 된다면 중대한 상해에 대해 큰 금액을 중복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해 후유장애 특약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상해 후유장애를 가입하실 땐 반드시 이름 뒤에 3%가 붙은 특약으로 하셔야 하는데요. 이 3%는 3%의 작은 장애부터 100%의 심각한 장애까지를 전부 보장한다 라는 이야기고요. 만약 상해 후유장애 뒤에 50%가 붙었다면 3에서 50%를 보장한다는 게 아니라 발생 빈도가 낮은 50에서 100%만을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특약명 앞에 교통이나 대중교통 등의 단어가 붙어있는 것도 역시 피하셔야 하는데요. 단서 조항이 붙음으로써 보장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는 셈이니까 후유장애를 가입하실 땐 꼭 3%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상해 특약 가격을 보면 암이나 혈관질환 같은 담보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저렴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약 하나하나가 모여서 몇천원, 몇만원이 되는 거니까 기타 자잘한 상해 특약들은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실비에서 대부분 보장이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필요 없는 특약, 마지막으로 특정 암치료 특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표적항암 치료비 특약이 있고 세기조절 방사선, 카티, 호르몬, 수술비 등 암치료법이 다양한 만큼 수많은 특정 치료비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암 가족력이 심한 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특정 특약은 넣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으시더라도 이 특약들을 다 넣으시기보단 하나로 대체할 수 있는 특약도 있는데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실비에서 급여든 비급여든 모두 보장하지만 많은 분들이 표적항암 치료비 같은 특정 치료 특약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최근 암을 통원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실비의 통원 한도가 값비싼 비급여 치료까지 커버할 만큼 높지 않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값비싼 비급여 암 치료에 대한 니즈가 생겼고 근 몇 년간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 특약이 특히 유행했는데 개인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이 특약을 넣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중 암 환자가 되실 분들은 소수고 또 암 환자가 되더라도 수많은 치료 중에 정확히 표적항암 치료 또는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게 되는 분들의 숫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이 항암 약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항암제는 1세대 세포독성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 3세대 면역항암제로 구분됩니다. 과거 1세대 세포독성 화학항암제는 빠르게 증식되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사멸시키는 방법이라 마찬가지로 정상세포 중 빠르게 분열하는 증식세포, 즉 골수에서 형성되는 혈액세포, 구강이나 위장관의 상피세포, 머리카락세포, 그리고 정자 난자를 만들어내는 생식세포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2세대 표적항암제는 정상세포 공격에 따른 부작용은 줄지만 약제 내성 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3세대 항암치료제인 면역항암제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강화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광범위하고 면역체계의 기억 능력을 통해 장기간 효과가 지속된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치료의 종류는 약물만 있는 게 아니죠. 방사선만 해도 입체조형, 세기조절, 양성자, 중입자 등이 있고요. 암수술 역시 암이 생긴 부위나 암조직의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 수술이 있습니다. 로봇팔을 이용하는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항암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 특약으로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2세대 표적항암제와 3세대 면역항암제, 이 치료를 받아야만 조건이 충족되고요. 암은 인류의 가장 큰 적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연구도 활발하고 미래엔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특약만 보시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5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3,415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10년 갱신형이라고 적힌 게 보이시죠? 대부분의 회사에서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 특약은 갱신형으로만 구성이 가능하고 최근 비갱신으로 가능한 곳도 등장했지만 가격은 훨씬 비쌉니다. 즉 보장 범위가 좁다는 점, 갱신형으로 구성해야 하거나 일부 회사에서 비갱신형 구성이 가능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단점이고 결정적으로 이 특약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른 암치료와 관련된 좋은 특약이 나오면서인데요. 바로 암조혈 치료비 특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가리지 않고 보장하며 암진단 후 암조혈 치료를 받을 시 10년 동안 연 1회 보장이 가능합니다. 즉 1,000만 원을 가입하고 3년에 걸쳐 암조혈 치료를 받았다면 3,000만 원을 보장받게 되는 거죠. 1년 만에 완치가 되었다면 1,000만 원만 보장받는 거고요. 그런데 제 고객님들 중에 암에 걸렸던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앞으로 암이 다시 한번 발생하면 어쩌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암진단비도 지급받았고 암진단 후 10년이 지났다면 암조혈 치료비도 보장을 못 받는 거고 암 환자다 보니 암보험 가입은 제한되고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암이 발생한다면 여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얼마 전 새롭게 출시한 암조혈 치료비가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보장하는 거죠. 올해 암조혈 치료를 받아 1,000만 원을 보장받고 20년 뒤에 또 암이 발생해서 암조혈 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또 연간 1,000만 원이 지급 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가격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을 텐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저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급여가 아닌 비급여만 보장한다는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암 급여 치료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산정특례 제도가 있다 보니 95%까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 5%도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담할 금액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리고 비급여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비만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실비의 통원 한도는 20에서 25만 원으로 높지가 않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비가 있다면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비는 정말 고연령층이 아니고서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이렇다 보니 보장도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비의 연간 한도는 5천만 원이나 되고 이 높은 한도로 치료비 목적의 의료비라면 대부분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부분을 실비에서 커버해주니까 보험은 내가 정말 감당이 힘든 악재에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저축도 아니고 수익을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건 보험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지인이 권해서 설계사가 추천하니까 누구는 이걸로 얼마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전부 추가해서 가입하시기보다는 불필요한 담보는 삭제하시고 꼭 필요한 특약만 부담되지 않는 금액대로 세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대로 된 보험 설계를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 보험담 검색을 통해 문의 주시거나 위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